오늘은 12.12 군사 반란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등을 강제 연행하고 군권을 장악합니다. 이 사건을 12.12 군사 반란이라 합니다. 12.12 사건의 배경은 12.6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12가 일어나기 전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합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18년간 집권한 박정희 정권, 유신 독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시해된 초유 상황에서 사태 수습을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됩니다.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은 박정희 시해 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됩니다. 대통령이 시해되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도 시해 장소에서 총격으로 사망했고, 나눔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기도 체포된 이른바 권력 공백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경호실, 중앙정보부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면서 급부상하게 됩니다. 특히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전두환이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이끌고 있었으며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정보를 독점하면서 장차관의 보고를 받고 결재하는 등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양 행세를 합니다. 이에 정승화는 이런 전두환을 견제하고 동해사령부로 자천시키려고 했는데, 이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 전두환이 선빵을 날립니다. 전두환은 정승화를 제거하고 군권을 장악하려는 모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반대파인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환 수경사령관, 김진기 6번 헌병감의 발을 묶어놓기 위해 이들을 연희동 만찬에 초청해놓고 저녁 6시 30분경 부하 허삼수 대령 등을 시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있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여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연행합니다. 비슷한 시각 전두환은 총리공관에서 정승화 연행에 대한 최기화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합니다. 한편 연회에 참석했던 정병주, 장태환 등은 저녁 7시 40분께 정 총장의 피습 사실을 알게 되고 연회를 중단하고 부대로 돌아가 반란군을 진압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이들도 체포되고 맙니다. 이렇게 돼서 신군부 세력이 군권을 안전히 장악했던 것입니다. 12.12 이후 박정희 정부 시대와 비슷한 군부 체제를 형성하려는 신군부 움직임에 저항하여 5월에 계엄 해제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본격화됐습니다. 대규모 학생 시위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 세력은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킵니다. 신군부 세력은 집권 의도에 저항하는 강주 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합니다.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잔혹하게 진압한 후 전두환은 마침내 대통령이 되어 정권을 차지합니다. 12.12 사건은 분명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당시 투스타였던 전두환이 상원관인 포스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불법 연행하고 군권을 찬탈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12월 13일 새벽 5시 무렵 최기화가 재가하지만 이거 분명 어디까지나 사후 재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의 진상은 그 후 10년이 넘도록 권력에 의해 그 사실이 은폐되어 밝혀지지 못하다가 김영삼 정부 때 쿠데타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고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되면서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다라는 역사적 평가가 내려집니다. 신군부의 권력 찬탈 과정 12.12를 다룬 영화가 바로 서울의 봄입니다. 서울의 봄이란 박정희 유신독재가 끝난 직후부터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박정희 장기 18년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 이제 민주화가 돼야 한다는 열망이 강했던 시기, 민주화가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시기이기에 서울의 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군사반란으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서울의 봄과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결국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후 반란 가담 세력들은 대통령 2명, 장관, 국회의원, 정부 요직 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압하려 했던 인물들은 이후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과연 정의란 존재하는가? 심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지만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우유부단함과 무능 때문에 군사반란은 성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체계화가 좀 똑바로 하고 끝까지 재가를 하지 않았더라면, 노재현 국방장관이 비겁하게 도망쳐 다니지 않고 사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반란군이 신사협정 요구했을 때 육군본부가 속지 않고 구공수가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12.12는 막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대학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바로 결리망이이며 그 다음에 적반하장, 나무충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결리망은 이익을 쫓느라 의를 저버린다는 뜻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반하장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란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무충수는 피리를 불 줄 모르면서 연주 때마다 악사들 속에 섞여 흉내만 낸다는 뜻으로 재능이 없으면서 끼어들어 머리 숫자만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12.12 반란을 저지른 신군부 세력의 행위를 이 세 사자성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군대의 공식적인 지휘라인을 무시하고 대의를 저버린 권력 욕심에만 눈먼 결리망의, 자신들이 국가 근간을 흔들어버린 잘못을 저질러 놓고선 진압하려 했던 인사들, 선의 편에 섰던 인사들, 정의 편에 선 사람들을 탄압하고 욕보인 적반하장, 능력도 명분도 없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공기업사장 등 국가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한 나무충수, 이렇게 빗대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 선정된 이 세 사자성어가 44년 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결리망의 적반하장, 나무충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결리망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적반하장의 태도를 지녀서도 안 됩니다. 나무충수의 비열함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12.12는 5월 강주 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12.12는 명분 없는 군사 반란이며 5.18은 선량한 학생과 시민을 학살한 범죄 행위입니다. 영화보다 당시가 더 참혹했다는 12.12.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하고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하고 자그마한 공수부대까지 투입하여 시민을 학살한 5.18 유혈 진압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비인간적 만행입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인간 존중,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짓밟은 역사 발전의 정면으로 역행한 크나큰 제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